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또 개인의 관심과 흥미, 상상하는 방법에 따라 이 거대한 대륙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지는 지도를 보다 보면 2천만 제곱킬로가 넘는 이 땅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수많은 부족들이 이곳저곳 삶의 터전을 옮겨다니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 땅을 묘사했을 겁니다. 잉카 사람들은 자신의 제국을 따완틴수유라고 불렀다 전해지고 아스텍 사람들은 자신의 장소를 테노치티틀란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라틴 아메리카라 불리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492년 우연치 않게 이곳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야만인이 사는 땅, 금이 넘쳐나는 땅같이 자신들의 경험과 상상으로 이 대륙을 부르다가 결국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엔 앵글로 아메리카와 구별짓기 위해 라틴을 붙여 라틴 아메리카라 부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 후 이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번영, 쇠퇴, 혁명, 축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기쁨, 환희, 슬픔, 분노와 같은 온갖 감정이 뒤섞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는 복잡한 대륙을 이해해주는 렌즈가 되어주죠. 흥미로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를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란 점입니다. 얘기하다 보니 인트로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부턴 오랜 시간 동안 라틴 아메리카를 마주하며 갖게 된 제 개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오래 고민한 부분이 바라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라보다, 보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눈으로 무엇을 알아차리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 존 버건은 보다라는 의미를 더 흥미롭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보는 방법도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 믿고 있는 것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가졌던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어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바라본 라틴 아메리카 이미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TV와 책,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듣고 저 혼자서 상상해낸 이미지였죠. 첫 번째 이미지는 축구였는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라틴 아메리카 하면 호나우지뉴, 호나우두 같은 축구 선수를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정말 축구 잘하고 축구에 미쳐있다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깻잎머리 호나우두가 우승컵 들어올린 걸 잊을 수 없는데 여튼 라틴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듣고 자연스럽게 축구를 떠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가 가진 이국적 이미지입니다. 어렸을 때 책장에 각 나라의 국가 정보가 있는 백과사전 같은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브라질 편인데 야자수 있는 해변, 브라질리아 희귀하게 생긴 건물 사진들을 보면서 와, 여긴 정말 이국적인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라틴 아메리카에 직접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렸을 때 이미 상상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책 중에 라틴 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이라고 있는데 저도 미디어나 책에서 본 이미지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의 관점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라는 도시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제가 가진 라틴 아메리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 살면서 현실을 접하고 내가 알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는 더 크고 매력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곳에 직접 살면서 느꼈던 첫 번째 매력이 바로 다양성이었습니다. 우선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친구들과 밥 먹듯이 썼던 마에, 새끼 같은 단어가 그곳에서만 쓰는 슬랭 같은 거란 걸 깨달았고 나중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체 볼루도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같은 스페인어인데 진짜 다양하게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말고도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볼거리가 다양한 곳입니다. 어렸을 때 머릿속엔 해변에 야자수 이미지만 있었는데 마추픽추, 피라미드, 나스카라인 같이 고대 유적지도 있다는 걸 알았고 아마존 정글, 이과수 폭포, 아타카마 사막처럼 웅장한 자연도 경험하게 되죠. 한 번은 멕시코에 오래 사신 분께서 여긴 하나가 아닌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섬들, 안데스, 그리고 남부의 남미 각 지역에 따라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느낀 두 번째 매력은 사람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습니다. 한 번은 칠레 카스트로에서 도둑 맞은 적이 있는데 숙소 호스트가 자기 일인 것처럼 걱정해주고 심지어 여기서 공짜로 더 머물고 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행을 다니다 길치여서 길을 물어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자세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꼭 가보라면서 몰랐던 현지 맛집 정보까지 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인이 정이 많다고 말하는데 남미의 정도 그만큼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뒷받침해주는 게 행복지수라 생각합니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행복지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 풍요, 거주 환경 등을 합산한 행복지수와 주관적 감정만을 기반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행복지수는 당연히 북유럽 국가나 선진 국가들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두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지수에서 평소 삶을 즐길 줄 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중요시하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력은 음식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알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 음식이 별로 없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라틴 아메리카는 맛있는 게 많은 천국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제가 살았던 온두라스 음식부터 말씀드리면 널찍한 또르띠아에 고기랑 크림, 야채 넣고 콩소스를 바른 발레하다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맛있는 음식 중에 세비체, 아사도, 타코가 있고 중요한 게 라틴 아메리카의 과일이 진짜 많습니다. 아사이베리부터 해서 마라꾸야, 치리모야, 과야바, 룰로같이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맛있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라틴 아메리카의 매력에 대해 얘기할 때 음식은 뺄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라틴 아메리카를 이미 여행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험을 통해 중남미라는 곳을 보는 시각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한 존 버거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땐 상상 속의 라틴 아메리카였다면 경험을 하고 나선 라틴 아메리카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에 두고 많은 걸 이해하려 노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세계는 남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유럽과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을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는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페루와 미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이슈를 예로 들면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는데 페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를 두고 페루 친구는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항상 미국은 세계적 주목을 받고 페루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면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사나 최근 발생하는 국제 이슈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남미의 매력을 알고 그곳에서 실제로 여러 일을 겪고 나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에 계속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건지, 세계적인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제 세 번째 관점을 아싸에서 인싸가 된 라틴 아메리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저의 관점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원래 라틴 아메리카 하면 먼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기도 하고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단기간에 여러 곳을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라틴 아메리카랑 더 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도 라틴 아메리카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기회가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라틴 아메리카 영화 축제에서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영화를 보고 한국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식당 투어를 하고 최근에는 에콰도르 예술가 과야사민 전시회도 다녀오게 됩니다. 과거엔 그곳이 물리적 거리감 때문에 먼 곳에 있는 곳이라 느꼈는데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생각보다 내 가까이에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관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라틴 아메리카를 보는 관점은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적 저에게 과거의 라틴 아메리카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곳이었다면 경험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었고 그 후엔 라틴 아메리카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관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또 제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업을 듣는 것도 SNS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유도 결국 새로운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보게 해줄 밑거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평생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정이 내려지지 않은 세상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보는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